안녕하세요, 축수저입니다. 계속되는 이적시장, 오늘은 리버풀 중간점검 시간입니다. 23-24 시즌을 끝으로 레전드 클롭 감독이 떠나고 아르네 슬롯 감독이 부임하면서 많은 우려를 낳았던 지난 24-25 시즌. 하지만 슬롯 감독은 클롭의 좋은 부분은 살리고 자신의 색채도 잃지 않으면서 선수들의 장점을 살리는 전술로 부임 첫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하며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게다가 슬롯 감독은 지난 시즌 이적 시장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않았었죠. 골키퍼인 마마르다슈빌리가 합류했지만 재임대를 보내며 리버풀의 24-25 시즌은 영입이었습니다. 총알을 아낀 덕분이죠.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시작부터 기관총을 난사하고 있는 리버풀입니다. 과연 지금까지 진행된 리버풀의 이적 시장은 어떤지 바로 살펴보시죠. 오피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핫했던 이적이죠. 플로리안 비르츠가 수많은 러브콜을 뒤로하고 리버풀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이적료 총합 1억 4천만 유로의 메가딜이었으며 계약 기간은 2030년까지 5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비르츠는 정말 많은 빅클럽들의 구애를 한 몸에 받았었죠. 가장 링크가 진했던 바이언부터 레알 마드리드, 맨시티까지 많은 링크가 있었지만 그의 선택은 리버풀이었습니다. 비르츠가 리버풀행을 선택한 데 있어서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죠. 현재 이야기가 나오는 비르츠의 주급 수준은 약 20만 파운드로 돈 때문에 진행한 이적은 절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버풀의 훈련장을 이용하고 완전히 매료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슬롯 감독의 전술입니다. 그렇게 슬롯은 다른 팀들과 달리 비르츠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가장 핫한 미드필더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르츠를 완성형 플레이메이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못하는 게 없습니다. 드리블, 슈팅, 패스 같은 거야 잘하는 거 알고 있었지만 터치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뒤에서 오는 패스, 어렵게 오는 패스도 딱 자기가 플레이하기 알맞게 잡아놓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45경기에 나서 16골과 14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비르츠의 단점을 정말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도저히 찾기가 힘든 선수입니다. 일단 기본기가 너무 뛰어난 선수라서 팀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도 비르츠는 저점이 높아 보였습니다. 굳이 단점을 하나 찾자면 부상인데 비르츠가 21-22 시즌 십자인대 부상을 크게 당하면서 통으로 시즌을 날렸었죠. 그 이후에 매 시즌마다 약간의 잔부상이 있었습니다. 알론소 감독이 비르츠의 관리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을 만큼 앞으로의 관리 역시 중요한 선수입니다. 또 하나의 오피셜, 제레미 프림퐁입니다. 바이아웃 3,500만 유로를 지불했고 프림퐁은 레버쿠젠을 떠나 리버풀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프림퐁 같은 경우 트렌트의 대체자로 영입되었죠. 프림퐁의 장점은 역시 공격력입니다. 레버쿠젠 시절 주 포지션은 우측 윙백이었고 네덜란드 대표팀에서는 윙어를 맡을 정도로 공격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레버쿠젠 경기를 보다 보면 프림퐁이 상대 박스까지 침투해서 마무리까지 하고 오는 장면이 자주 나올 정도이니 공격적으로 사용했을 때 뛰어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프림퐁은 48경기에서 5골과 9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프림퐁의 단점은 역시 수비력입니다.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타입의 선수이다 보니 뒷공간이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겠죠. 또한 레버쿠젠은 알론소 감독의 전술에 따라 백3를 사용하는 팀인데 리버풀은 백4를 사용합니다. 자신의 뒷공간을 커버해줄 수비수가 한 명 줄어들었다 보니 뒷공간이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역시 슬롯 감독의 전술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 리버풀의 오피셜, 밀로시 케르케즈입니다. 본머스에서 리버풀로 이적한 케르케즈는 옵션 포함 4,700만 유로의 이적료로 합류했으며 2030년까지 5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프림퐁이 레알로 떠난 트렌트의 대체자라면 케르케즈는 점점 노쇠화하고 있는 로버트슨의 대체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즌 PL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케르케즈는 정말 다재다능한 풀백입니다. 풀백이 갖춰야 할 기본 요소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공격 시 오버래핑과 언더래핑을 적절히 사용하며 예리하게 고사하는 얼리크로스는 케르케즈의 큰 장점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41경기에 출전해 2골과 5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는 근접한 이적을 살펴볼까요? 곧 오피셜이 뜰 것으로 예상되는 에키티케의 히얼 위고가 떴습니다. 에키티케의 이적료는 옵션 포함 약 9,500만 유로로 비르츠에 이어 또 하나의 메가딜이 탄생했는데요. 에키티케의 경우 스카우팅 리포트에서 상세하게 다루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시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이적생들이 합류했고 아직 이적 시장은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25-26 시즌 리버풀의 예상 베스트 11을 살펴보면 진짜 미친 라인업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지난 시즌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음에도 PL 우승을 달성했고 덕분에 총알을 아낀 리버풀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 기관총을 난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나테와 루이스 디아스의 이적 여부는 변수가 될 수 있고 리버풀 역시 뎁스를 채우는 영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 영입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적설 중 하나인 호드리구입니다. 만약 루이스 디아스가 판매되면서 그 자리에 정말 호드리구까지 영입이 된다면 호드리구, 에키티케, 살라, 비르츠라는 말도 안 되는 막강한 공격 라인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역시 호드리구의 레알 사랑이죠. 호드리구와 마찬가지로 후보에 오른 뉴캐슬의 고든 역시 디아스의 이탈을 대비한 좌측 윙어 영입 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매각설입니다. 이적설만큼 뜨거운 매각설을 한번 살펴보죠. 먼저 매각 오피셜, 레알로 떠난 트렌트입니다. 제가 이 통수의 역사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트렌트 역시 통수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성골 유스 출신에 FA로 이적했고 부주장까지 나름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죠. 다만 레알이 클럽 월드컵 일정으로 인해 리버풀에게 1000만 유로를 지불하고 조기 합류를 시켰고 리버풀 팬들은 성골 유스의 리그 베스트급 풀백을 1000만 유로에 잃고 말았습니다. 현재 비르츠가 리버풀로 합류하면서 리버풀 팬들의 상처는 많이 잊혀졌습니다만 그래도 쓰라린 이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트렌트에 이은 매각 오피셜, 레버쿠젠으로 떠난 자렐 콴사입니다. 콴사는 이적료 3천만 파운드에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조건 옵션인 500만 파운드로 레버쿠젠에 합류했으며 바이백 6천만 유로 이상의 조항을 삽입하며 추후 콴사의 성장에 따른 합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적이 성사되었습니다. 콴사가 이적하게 되면서 코나테 백업 자리 혹은 코나테 이탈 시 오른쪽 센터백 자리의 보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크리스탈 팰리스의 마크 게이 이적설이 가장 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루이스 디아스입니다. 지난 7월 3일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리버풀의 공격수 디오고 조타의 장례식과 관련하여 구설수에 오른 디아스는 현재 팀을 떠나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디아스는 가진 툴이 괜찮은 윙어인 만큼 다양한 빅클럽들과 연계되고 있는데 바르셀로나와 강하게 연결되었지만 레시포드로 기우는 느낌이고 현재 바이언이 노린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언은 6,750만 유로의 첫 비드를 했지만 거절당했고 현재 들리는 이야기로는 7,500만 유로 정도의 금액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적설은 코나테입니다. 코나테는 레알 마드리드와 이적설이 나고 있죠. 현재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코나테는 다소 높은 주급을 요구하며 재계약의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디아스나 코나테에 대한 국내 팬들의 여론을 보니 정말 좋지 않더라고요. 코나테는 트렌트와 달리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떠난다면 리버풀에게 이적료를 챙겨줄 수 있기 때문에 리버풀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사를 살펴보면 리버풀은 코나테를 잡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슬롯 감독의 첫 시즌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원하는 보강을 착실히 진행해 나가고 있죠. 과연 지난 시즌처럼 무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